안녕하세요. 보양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반 노후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비교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신입 설계사님들 안녕하세요. 영업활동하시는데 힘드시죠? 실비보험은 특히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드실 겁니다.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보상하시는 데 가장 많은 건수가 발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실손의료보험 일반적인 거 말하는 거고요. 노후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정정해 주십사 하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9번은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 연령은 0세부터 70세까지입니다. 노후 실손보험은 50세부터 75세까지입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5세부터 75세까지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입 연령 구분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가입 연령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세 가지 실손의료보험은 전 보험사가 동일 조건으로 판매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나이가 다를 수가 있고 보험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품 구조는 기본형 플러스 비급여 3개 특약 있죠. 도수치료, 체충격파, 증식치료 350만원, 비급여 주사료 250만원 한도, 자기공명, MRI, MRA 300만원 한도. 노후 실손은 의료비 플러스 2개 특약입니다. 요양, 병실료, 의료비 연 5천만원, 상급, 병실료 차액 이렇게 되어 있죠.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원과 통원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부담률은 급여와 비급여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선택형일 때 자부담이 10%, 20% 보상을 합니다. 표준형일 때는 통으로 전체 병원비의 20%를 자부담으로 합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급여가 20% 자부담이고 비급여는 30% 자부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병력자 보험은 자부담이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최소 자기부담금은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없습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1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30만원의 돈을 썼다라고 하면 거기에 30% 공제가 되니까 3, 3은 9, 9만원이잖아요. 그러면 9만원이 공제가 돼야 되는데 최소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을 공제를 하고 20만원을 보조를 받는 겁니다. 다른 거 제외하고 지금 이번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제가 다른 병으로 인해서 20만원의 병원비를 썼다라고 하면 30%니까 3, 2, 6 해서 6만원 공제를 해야 되는데 10만원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최소 자기부담금이라는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즉 10만원까지는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점입니다. 유병력자 실비보험에. 우선 공제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없습니다. 노후 실손보험은 30만원을 우선 공제를 합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을 해서 25만원의 병원비를 썼습니다. 입원을 했어요. 청구를 했더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만원 우선 공제이기 때문에 면책 대상이 되겠죠.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우선 공제가 없습니다. 보장 한도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상해당 5천만원 한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노후실손보험은 1억원 한도입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상해당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노후실손보험만 1억원, 일반과 유병력자는 5천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자기부담금 연간 한도액입니다. 일반 실손보험과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연간 한도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200만원 이상의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실손보험은 5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평균적으로 손해율이 120%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보험회사와 금감원의 통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이 약 140% 정도 일반 실손보험에 비해 높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장 범위는 일반은 외래와 처방조제, 노후도 마찬가지고 유병력자는 처방조제를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기부담률은 2번과 동일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최소 자기부담금은 병원급별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일반 실손보험에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통원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동네 의원급은 1만원, 병원급은 15,000원, 상급 병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 같은데 종합병원 같은데 있죠. 이런 데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원이 되지 않으면 통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2만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우선 공제는 일반 실손보험은 없고 노후실손보험은 3만원, 유병력자는 없습니다. 보장 한도는 연간 180회로 30만원 되겠습니다. 연간 180회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 3군데를 갔어요. 그러면 3회가 되는 것입니다. 180일이 아닙니다. 180회입니다. 회당 100만원은 노후실손보험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회당 20만원, 일반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180회 되겠습니다. 변경 주기는 나중에 따로 다시 동영상을 찍을 건데 보험료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은 같지만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만기는 15년입니다. 노후실손과 유병력자는 3년마다 만기가 됩니다. 갱신과 만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보험료가 1년 단위로 갱신된다는 것은 1년 후에 같은 이 상품에 대해서 다시 보험료를 책정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겠죠, 보험료가. 만기의 의미는 그 보험 상품이 끝난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실비의 장점이 바로 과거에 안 좋았던 실비의 단점을 보완한 것인데요. 지금의 실비는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 즉 제가 처음에 가입했던 상품이 오늘 가입을 하면 15년 뒤에는 1년 단위마다 배정으로 인해 실비 상품이 조금씩 변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5번이 바뀌었죠? 그러면 15년 뒤에 만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실비가 끝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보험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손해보험으로 따지면 피보험자죠. 피보험자에게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묻는 것이죠. 이 연장이라는 의미는 처음에 가입했던 상품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15번 바뀐 것에 마지막 바뀐 부분으로 갈아탈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요즘 상품은 아프고 안 좋은 상황이 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실비를 거절할 사유가 분명치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보험 설계와 이벤트 발생 시 약관이 항상 기준임을 아시고요. 보험 약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자, 보험 약관 해석해주는 남자, 오늘도 보험 설계사 보양남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댓글은 동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